자, 그러면은 이제 노래 마지막 파트입니다. 저번에도 웹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했었나요? 제가 리액트 스터디를 여기저기서 해가지고 저번에 웹뷰 내용 했었습니까? 언급만. 언급만 했었습니까? 네, 그 웹뷰 부분 잠깐만 조금만 하고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뷰 같은 경우에는요, 웹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생각보다. 뭐, 예를 들면, 자주 업데이트되는 내용, 그러니까 뭐, 공지사항 같은 쪽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팝업에 안내가 나오는데 그 안에는 컨텐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앱 업데이트 통해서 하기보다는 웹 쪽에다가 업데이트를 하고서 웹뷰로 화면에 보여주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엄밀히 보면 좀 약간 그 이상한 모양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리액트 네이티브 뒤에서는 자바스크립트 번들러가 돌고 있는데 그 어, 네이티브 뷰 안에 웹뷰를 또 열어가지고 그 안에는 HTML이 돌아가고 그거랑 이제 네이티브 통해서 또 자바스크립트 이제 번들러 쪽에 또 전달이 되는 그런 이제 약간 이상한 구조가 되기는 하는데 아무튼 자 웹뷰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 그 웹뷰는 이게 그 실제 리모트에 있는 웹뷰를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로컬 안에 있는 HTML을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웹 주소를 화면상에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웹뷰 쪽 스타일을 좀 잡아 볼게요. 웹뷰 쪽에 이제 웹뷰는 일단 여기다가 위스 320 잡아놓고서 스타일 책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제 표시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안에 웹페이지가 표시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일하는 곳은 이제 뭐 주로 외주 작업을 하는 뭐냐 에이전시이기 때문에 요청이 오는 것들을 요청 받은 대로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보통 하는데 그 오는 요청 중에서 그런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사이트나 혹은 자기네 회사 블로그나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랩핑을 해가지고 앱으로 랩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스토어에 등록을 하고 싶다. 근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 웹사이트 그렇게 랩핑만 해놓은 거를 굳이 다운받아가지고 들어가고 싶진 않거든요. 특히 이제 깔았다가 그런 걸 알고 나면은 굳이 다시 쓰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 한 번 뭔가 뭐 깔라고 유도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더라도 그거 한 번 보는 걸로 이제 또 사실상 그 앱의 재접속은 그걸로 더 이상 없이 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아무튼 뭐 그 요청을 받으면 말씀드려요 항상 설득은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만들어 드리기는 합니다. 뭐 거기에 약간 뭐 추가적으로 옵션 같은 게 붙기는 하죠. 뭐 거기에 이제 그 푸시 알림, 그러니까 사실 푸시 알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걸 요청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푸시를 받아가지고 푸시 이제 광고 카피 같은 것들을 보고 광고 카피를 보고서 그 광고 카피 보고서 들어오면은 이제 앱에 접속을 한 번이라도 더 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뭐 그런 제 사장님들의 욕심으로 사장님들의 꿈과 희망으로 뭐 실제로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요청을 의외로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아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저는 항상 이제 푸시로 유도를 하시는 것보다 컨텐츠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라고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앱이 사용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저기 그 회사 소개서에다가 그 앱 있는 거 이미지랑 좀 넣으시려고 요청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다가 그 돈을 그렇게 쓰실 거면 좀 아깝다는 생각이 전 들긴 하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할 때 최근에는 리액트 네이티브로 작업을 좀 많이 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리액트 네이티브로 작업하면은 용량 자체가 그렇게 작지는 않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요청을 하시는 분들은 용량에는 또 그렇게 크게 용량이 작아야 된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빨리 받아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그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파이어베이스 연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파이어베이스에는 그 클라우드 메시징이 있고, 클라우드 메시징 통해 가지고 푸시 알림 쪽이 이제 처리가 많이 되죠. 근데 그 이제 그 클라우드 메시징 연동을 할 때 파이어베이스, 그러니까 그 리액트 네이티브 파이어베이스를 사용을 하고 웹뷰를 사용을 해서 그렇게 연동을 하면은 작업 자체가 조금 이제 간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처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디멘션즈라고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요. 여기에 자 디멘션즈에 get 윈도우 해서 with 이렇게 하면은 현재 열린 창의 with 값을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웹뷰를 이렇게 쓰지 않고, 자 이렇게 with를 할당을 해주게 되면은, 밑에 이거 안 쓰니까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화면상에 이렇게 꽉 차는 이런 앱을 만들 수가 있고요.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그냥 사용하지 않고 세이프 에리어 뷰를 이용을 하면은 나중에 그 엑스코드, 아니가 그 아이폰 10이나 아니면 노치 있는 그런 화면 쪽에 맞춰가지고 웹뷰가 표시가 잘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실제로 그런 경우 외에 이제 어떤 상황에 많이 사용이 되냐면은, 이게 그 결제를 해야 되는데 좀 내부적인 사정으로 결제가 이제 기존의 웹상에서 사용하던 결제를 그대로 붙여야 되고, 네이티브 단의 결제를 뭐 붙이기가 힘든 경우, 뭐 그런 경우에도 웹뷰를 띄워서 웹뷰 쪽에서 결제를 시키고 그 결과만 이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한다든가, 그런 식의 처리들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 쪽에 이제 결제 관련된 내용, 결제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보시면은 웹뷰에서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받게끔 만들어져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그런 목적으로도 이제 웹뷰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표시만 할 거라면은 이 내용으로 이제 충분하죠. 이 내용으로 이제 충분한데, 이게 실제적으로 페이지하고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는 그런 이제 통신을 하는 방법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사실 그 부분을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자, 제가 여기 그 빈 HTML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에 그냥 클릭이라고 간단하게 써놓은 버튼을 하나 배치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실제 웹사이트처럼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자 로컬에서 간단하게 서버를 하나 돌려가지고, 자, 이런 웹 주소로 이거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게 접속이 돼야 되는데. 제가 다른 쪽에 만들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임시로 로컬에서 웹사이트를 돌리고 HTTPS 이거 띄우려고 일부러 이렇게 좀 했는데, 사실 뭐 아무튼 HTTPS 주소로 있는 웹페이지를 이용을 해야 좀뭐 속도 면에서나 아니면 세팅 면에서 좀 편하니까요. 아무튼 이런 거를 만들어서 제가 이 로컬에서 돌고 있는 페이지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버튼이라고 나온, 버튼이 너무 작게 나왔지만 버튼이라고 나오는 화면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가지고 웹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그 웹 API 중에서 윈도우 바로 아래 이제 포스트 메시지라는 이름의 이게 있습니다. 포스트 메시지라는 어, 기능이 있고, 그래서 포스트 메시지를 이용을 하면은 여기 이제 메시지 그리고 타겟 오리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감싸고 있는 화면, 감싸고 있는 무언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웹페이지끼리는 뭐 아이프레임으로处理되어 있다면 아이프레임 불러져 온 쪽에서 바깥쪽에다가 뭐 줄을 한다든가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포스트 메시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제 웹뷰가 있고 웹뷰를 감싸고 있는 리액트 네이티브 단이 있는 상태인데요. 안쪽에 불러져 온 페이지에서 포스트 메시지를 보내면 바깥쪽에서 그걸 수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 리액트 네이티브 쪽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거기에 좀 나와 있는 내용인데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에 포스트 메시지를 쓰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온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받게끔 되어 있는데요. 온 메시지를 통해서 그 포스트 메시지에서 보낸 데이터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쪽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서 그 주의하라고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자, 여기 있는 내용인데요. 원래는 여기 있는 원래는 포스트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도메인에서만 수신을 할 수 있게 수신하는 쪽의 도메인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리액트 네이티브는 웹상에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네이티브다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타겟 오리진을 이제 모든 타겟을 대상으로 보낼 때, 그러니까 그 별표 찍어가지고 보내는 그 주소로만 보낼 때 수신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안상 취약점이 있을 수 있다. 아주 민감한 데이터는 그걸로 주고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그 작성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자, 버튼 클릭을 했을 때 제가 여기에 파라미터 오브젝트를 만들어 가지고요. 파라미터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파라미터에 자, 메소드라는 거에다가는 얼럿이라고 넣고 파람즈에 이제 뭐 데이터라고 하나를 만들어서 데이터 안에다가 메시지에다가는 헬로 웹뷰라는 이런 텍스트를 넣어 놓고 그런 다음에 윈도우에 포스트 메시지 해가지고 이 파람즈를 보내고 도메인은 모든 도메인을 대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작성을 시켜 놓겠습니다. 어디 있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로그를 파람즈를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 설명을 하나 빼먹었네요. 포스트 메시지 쪽에 보내는 데이터는 오브젝트는 안 넘어갑니다. 스트링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제이슨의 스트링기파이 통해서 스트링으로 변환을 해서 이렇게 전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해 놓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onMessage라는 이름의 이벤트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벤트의 네이티브 이벤트 안에 데이터 안에 보낸 스트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 제이슨의 파스 이용을 해가지고 이 오리진 데이터를 파싱을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파람즈의 메소드가 얼럿일 경우에는 얼럿 메시지 이용을 해서 여기에 파람즈의 데이터 안에 메시지를 출력을 하게끔 이 정도로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럿을 임포트를 해야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웹뷰에서 onMessage일 때 this의 onMessage 이렇게 함수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앱이 리로드가 되고요. 버튼이 좀 작기는 하지만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출이 됩니다. 돼야 하는데 자, 제가 도큐먼트의 쿼리 셀렉터에 잘못 썼군요. 제가 이제 여기 자바스크립트를 add 이벤트 리스너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메시지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이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클릭하면은 데이터가 넘어와서 제가 데이터 받는 것도 뭔가 잘못해 놨나 본데요. 잠시만요. 오리진 데이터가 잘 넘어왔나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벤트 수신이 안 되네요. 잠시만요. 버튼이 작아서 안 눌리고 있었네요. 버튼을 좀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미스
제가 뭔가 아, 그쵸. 에이터를 써야 되는데 제 빔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그죠. 세상에나. 자, 됐나요? 제가 뭐 또 틀렸죠? 이거 여기는 이거 안 쓰죠. 써도 되긴 되나요? 자, 버튼이 표시가 됐고 클릭을 하면은 이제 포스트 메시지가 넘어와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근데 왜 클릭이 안 될까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쪽으로 넘겨받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받을 수 있는 게 스트링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아예 함수 형태로 뭔가를 전달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복잡한 어떤 뭐 큰 뭐 바이너리 같은 것들도 텍스트로 이제 만들어서 넘기면 되기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주로 보통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결제 관련된 부분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결제가 성공인지 실패인지 결제를 성공을 했으면은 그거 이제 뭐 결제했을 때 완료된 그뭐 피지사 쪽에서 날라온 키가 어떤 게 들어왔는지 뭐 그런 거 정도를 이제 네이티브 단에 던져가지고 그래서 네이티브에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완료 처리를 하는 그런 식의 처리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런 그 간단하게 이제 실제 배포를 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뭐 액세서리 앱 같은 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웹뷰를 이용을 하셔서 이렇게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